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한번 해석 문제 해볼게요. 자, K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고요. 자, X는 0과 2파이에 해당되는 2파이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자, 그 상태에서 sin X가 K. 자, 이렇게 방정식을 찾았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7분의 5라고 주어져 있을 때 K 값을 찾아보라 했죠.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자, 사실 이런 조건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 보자마자 딱 떠올라야 될 거 뭐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x, y를 그리고,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게 됐을 때에는 모든 조건, 즉 오른쪽, 왼쪽으로 다 안 뻗쳐나가도 돼요. 자, 이렇게 2파이에 해당되는 거 그려주고, 자,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자,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좀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대충 그려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할 거냐? 자, 이렇게 그려놓고서, 자, 여기를 y는 sin x, 여기를 y는 k라고 두 개를 두고 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y는 sin x는 지금 방금 그렸던 이 부분이고 0과 2파이까지 구간만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이, 자, y는 sin x라는 부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그려줄 거냐? y는 k, 이 노란 색깔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제가 그려야 되는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나, 자, 이런 부분들 더 그려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x좌표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 있는 거를 베타라고 둘게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기준선으로 해서, 자, 빨간색이 지금 2분의 파이죠? 자, 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랑 베타는 대칭되는 게 맞나요? 그쵸? 자, 이 기준선으로부터 알파, 베타가 대칭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평균 냈을 때, 즉 알파와 베타의 평균은 2분의 파이가 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알파와 베타의 평균은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 평균이, 자, 2분의 파이가 돼요. 여기 있는 이 중앙선. 그쵸?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결론. 자, 알파, 베타 평균값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것만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된다. 자, 이거를 가장 먼저 찾아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만약에 제가 음수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자, 만약에 음수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자, 두 개 평균. 자, 여기랑 여기 평균 구하죠. 자, 그 평균 값이 바로 이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게 됐을 때는 3파이가 된다. 자, 이런 것도 응용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면 사실상 문제는 다 풀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끝나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알파나 베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인, 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다시 써볼게요. 자, 뭘로 한번 풀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럼 여기 베타 주어져 있으니까 양면을 알파 두 개로 빼줘도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를 2알파로 양면을 빼줄게요. 아니면 얘를 그냥 넘겨도 돼요. 반대쪽으로. 자, 그러면 베타는, 자, 베타를 다시 쓰게 되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쓰고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공식 하나 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사인, 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쓰면, 다시 쓰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이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얼싸안고 그대로 써준 다음에, 자, 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파이가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양수가 되더라. 기억나죠? 그럼 여기는 일단 플러스를 갖고 사인이고 2분의 몇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알파를 써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7분의 5가 됐어요. 즉 코사인 알파 값이 7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자, 이 K 값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어요. 코사인 알파는 7분의 5라는 것까지 구했죠. 자, 근데 우리가 묻고자 했던 건 뭐냐면, 자, 사인 X가 K가 되게끔 하는, 자, K 값을 찾아주는 게 목표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K 나오고, 베타 대입했을 때 K 나오죠.
맞아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건 사인 알파를 구하거나 사인 베타를 구해주면 바로 K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알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사인 알파 값 계산할 수 있겠나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써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노란색으로 쓸까요? 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 사인 제곱 알파라는 거, 우리 구할 건 사인 알파 값만 구하면 바로 K예요, 그게. 자,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죠. 그러면 1 마이너스 49분의 25 계산해서 자 해주면 49분의 24 나오네요, 그죠? 맞나요? 자, 따라서 사인 알파 값은 뭐가 되냐면 자, 7분의 24 계산해주면 83, 24죠. 그래서 자, 4루트 6 이렇게 2루트 6이죠? 미안해요. 2루트 6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K 값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여기 sin x 이퀄 K인데 자, x 값이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K 값이 나와요. 베타를 대입해서 K 값이 나와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선택해서 거기 사인 값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sin 알파 계산해서 나온 값, sin 알파 계산해서 나온 값이 바로 K.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형 하나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도형들의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OA와 OB의 길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라고 현재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각 A, O, B가 세타. 자, 여기가 세타인 상태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리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선분 OA와 만나는 점 중에서 자,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쭉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자, 대신에 좀 빠르게 스캔만 해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한 정보 있는지 캐치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결론은 뭐냐면 자, 부채꼴 M, P, Q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자, 그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니까 상당히 긴 해설이 주어져 있죠. 자, 이거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풀어야 될지 혹시 감이 오나요? 자, 사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풀이 과정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여기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키게끔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서 맞춰보기만 하면 사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줬을 거면 자, 이 넓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세타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자, 여기 풀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준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삼각형 OAM. OAM이라는 거는 여기 보조선 하나를 그으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조선 하나를 추가적으로 그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각도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세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일단 직각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이 노란 색깔 부분의 이 각도가 여기가 세타였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각도는 반토막을 내준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 길이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자, 여기 이 빗변과 이 각도에 따라서 여기 있는 높이랑 밑변 나타내 줄 수 있다 했었죠. 자, 뭐라 했었냐면 자, 이건 모의고사 때 많이 쓴다 했었죠. 자, 여기가 세타 값이고 여기가 만약에 R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R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었고 자, 여기 있는 값을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MA라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게 현재 목표예요. 자, 그럼 얘를 삼각형을 뒤집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현재 1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2분의 세타로 바뀌었어요.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맞나요? 따라서 여기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사인 2분의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가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사인 2분의 세타라고 써주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 좀 지우도록 할게요. 문제 풀 때 혹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또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각도 OAM이라는 것은 뭐냐면 OAM인데 자,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세타 그리고 이 삼각형 내각의 합 전체가 파이죠.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이 OAM이라는 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만큼 빼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MA와 MP가 길이가 같다 했죠. 자, MA와 그리고 MP는 단지 이름으로서 길이가 당연히 같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써져 있던 조건도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바로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각도도 똑같게 되겠죠. 이 각도랑 여기 있는 각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는 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각 AMP라는 건 뭐냐면 각 AMP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 각도랑 그리고 여기 있는 각 AMP를 더하면 총합은 파이가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각 AMP랑 이거 아직 쓰지 마세요. AMP랑 그리고 저기 있는 각도 하나씩 쓸게요.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2배 해준 거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써요. 자, 이렇게 해준 값이 얼마라고요? 파이가 나오죠.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파이 서로 약분해주니까 결국 AMP라는 거는 세타가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 이거를 빨간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각도는 자,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BMQ라는 것도 세타가 된다. 즉 무슨 말이냐? BMQ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 구할 거 다 구했어요. 뭐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이 노란 색깔 부분의 각도 어떻게 되죠? 파이에서 세타 2개를 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일단 나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나는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쓸까요? 자, 여기도 좀만 지울게요. 아까 썼으니까. 자, 여기 나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지막 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 R제곱 세타였죠. 자, 그러면 제가 구하고자 했던 이 각도를 각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길이를 R제곱이라고 일단 쓴 거고,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갈 거는 R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근데 그 R제곱은 여기 사인 2분의 세타, 여기가 사인 2분의 세타니까 여기도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 바로 반지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가 각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각도가 어느 각도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있죠. 이 각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다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한테 모든 힌트를 다 주고서 그냥 차근차근 읽어보고 그냥 맞춰봐라, 이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가장 초점적으로 둘 거는 우리가 구할 건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그냥 쭉 따라가서 구하라는 대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뭔가 그냥 문제를 보고 나서 아, 구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고요. 그러면 여기 가, 나, 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기 각각에다가 그냥 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할 수 있겠죠. 식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의 값을 대입해 줘서 F 3분의 파이를 계산해 주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의 6분의 파이. 자, 이거 계산해 주니까 6분의 파이가 나왔어요. 그쵸? 자, 여러분 해보세요. 자, 마지막 H 4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니까 나왔던 값은 2분의 파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다 대입해서 얻는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답은 6분의 1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자, AMP를 구하는 거지 PAM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보다 좀 더 쉬운 그냥 세타라고 써주면 돼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이 빨간 색깔 부분 있죠? 자, 이걸 쓰는 건데 선생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어요. 네, 풀이 과정 선생님이 쓴 거 보니까 여기 세타길래 뭐가 잘못됐지 하고 봤더니 여기가 그냥 더 쉬운 AMP를 구하는 거였어요. 됐죠? 자, 이거 한번 그냥 쓴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건들을 보면 A와 B 그리고 단위원에 대한 게 주어져 있죠. 자, 그 상태에서 각 P, A, B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각 P, A, B라는 게 현재 세타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Q가 3이라고 주어져 있죠.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맞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구할 거냐면
자, 점 Q의 X좌표가 최대가 될 때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라 했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점 Q의 X좌표라는 거는 여기 있는 점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자, 일단 문제 보자마자 바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쭉 그을까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바로 여기 값이 최대가 돼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어차피 고정되죠? 맞나요? 어차피 여기까지는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거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최대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편의상 H라고 했을 때 BH가 최대가 되게끔만 해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할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목표는 여기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럼 반드시 변수가 생기게 돼요. 그 변수를 최대값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할 건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지름을 뒷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이 되죠.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죠. 자, 그 상태에서 나타내 줄 거 뭐냐면,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현재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 길이를 구할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PB라는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PB 길이 어떻게 구하죠? 자, 먼저 여기까지 길이,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2였었죠. 그쵸?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자, 이 PB라는 길이를 이 빗변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했었죠. 자, 이 삼각형을 뒤집으면 바로 여기가 바로 높이가 돼요, PB가.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거의 다 끝났어요, 이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자, 3에서 이 길이를 빼준 거죠. 그래서 2 자, 다시 3-2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빗변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를 알아야 제가 여기까지 길이,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각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각도랑 똑같죠? 그쵸? 자,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똑같으니까 이 각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각도랑 빨간색 각도랑, 자, 세타랑 2분의 파이 더하면 얼마죠? 파이죠. 자, 그럼 여기 나타내는 이 각도는 2분의 파이에서, 자, 세타만큼 빼주면 되겠네요. 되나요? 즉 파이에서 2분의 파이랑 세타만큼 빼준 형태예요. 자, 그럼 여기 빨간색 썼으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BH를 다시 나타내주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좀 떼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H의 길이를 다시 나타내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빗변에다가 3-2 사인 세타에다가 뭘 추가적으로 곱할 거냐면, 자, 여기는 밑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큼만 곱해주면 끝나게 되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얼싸한 코를 써요. 더 안 쓸게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모든 값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얘를 사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게 되면 뭐라 써줄 수 있냐면, 자, 3-2 사인 세타,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를, 자, 사인 세타라고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할 건데 여기서 최대값이 될 때의 사인 제곱 세타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편의상 이 사인 세타를 S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치환을 해주게 되면, 자, 이걸로 치환까지 써줄게요, 편의상. 자, 이렇게 써놓으면, 자, S로 치환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3-2S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S라고 쓸게요. 자,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2S 제곱 플러스 3S죠. 그쵸? 자, 이거를 식을 한번 다시 전개해보면, 자,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S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S 플러스 여기 반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자, 4분의 3의 제곱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자, 여기 인수분해 하는 공식 기억나죠? 그래서 S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곱해서 밖으로 빼주니까 플러스 8분의 9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자, S, 즉 사인 값이 언제일 때 최대죠? 자, 사인 값
이 값이 0일 때 최대예요. 왜냐면 여기 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아예 없을 때가 제일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값은 4분의 3, 즉 사인 세타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9일 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BH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각도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빗변 알아야 되고, 맞죠? 여기 있는 변 알아야 되고, 여기 각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각도 구해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그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예요. 자, 이번 모의고사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세 문제가 있었는데 20번, 28번, 30번이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또 중요하다 했었죠? 자, 이 문제 접근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1보다 큰 실수 A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중요한 조건이죠? 자, A 값은 1보다 크니까 그래프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로그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자, 밑이 바뀐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자, 밑이 바뀌면 어려운데 하나는 A고 하나는 A 플러스 2인 형태예요. 자,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Y는 2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각각 놨어요. 자, 그 상태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또 그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주저리 한번 쭉 문제를 다 읽어봤다고 치면,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기들 이렇게 세 가지를 볼게요. 자, 보기 세 가지를 보면 한 개는 A의 X 좌표를 구하는 거죠. 자, 사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추측이 돼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거부터 중요해요. 자, AC의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C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자, 여기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가 1이 되게끔 해서 문제를 또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려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자, 두 개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을 때, 자, 넓이를 직접 B 사이로 나타냈어요, B로. 자, 그럴 거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조금 더 문제 풀 때 수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린다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게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자, Y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했어요. 먼저 이 Y는 로그 AX랑 Y는 로그 A 플러스 2X 그리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자, 이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려줘야 문제를 조금 더 이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자, 반드시 지난 점 1,0이라는 점 지나고, 그리고 A 값이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Y는 로그 A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X 값에다가 A를 대입하면 Y는 1이 되죠. 그래서 X 값에 A를 대입해서 Y가 1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노란 색깔 그래프 보면 X에다가 A 플러스 2 대입하면 Y는 1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지나게끔 한번 그래프를 쭉 그려준 상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 함수 두 개를 그린 다음에 Y는 2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을 체크할 거예요. 자, 이 흰 색깔 부분을 우리는 A라고 놓을 거고요. 자, 이 노란 색깔 부분을 B라고 설정을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이 A를 지나게끔 해서, 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자, 그 직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서의 교점. 자, 이 점을 여기서는 C라고 두라고 했네요. 그쵸? 자, 그리고 B를 지나면서, 자, 이 흰 색깔 그래프와 만나는, 자, 이 점을 D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건데, 자, A와 B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데까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Y가 2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일단 2라고 쓸게요. Y값을. 자, Y값이 2라는 건 뭐냐면, 자, 이 값이 2가 되려면, 자, 얘가 2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값은 뭐죠?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A제곱이 돼요. 됐나요? 자, B의 값도 나타내줄 수 있어요. B의 값도 이 뒤에 있는 부분이 2가 되죠. 그쵸? Y는 2라는 이 직선의 교점이니까. 그럼 뒤에 부분이 2니까 얘가 2가 되게끔 하려면 X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A 값과 B의 값을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요. 실제로 문제 풀 때 기억만 풀면 되니까. 자, 그럼 이걸로부터,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A의 X좌표는 A제곱이다. 맞나요? A제곱.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맞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AC의 길이가 1일 때 A는 2가 되느냐? 자, AC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A제곱은 고정이기 때문에 자, 여기 높이들만 계산해주면 돼요. 즉, Y값의 차이만 계산해주면 바로 그게 1로 고정시켜주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C라는 좌표도 한번 새롭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X값이 A제곱인데 여기서도 X값이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X값을 A제곱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점은 자, 여기 있는 이 점은 이 노란 색깔 그래프의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X값에다 A제곱하면 Y값이 나오죠. 자, 이거 좀 밑에다 다시 쓸게요. 좀 쓸 곳이 좀 적으니까. 자, 이 밑에다가 C의 좌표를 다시 쓰게 되면 자, C라는 거는 A제곱을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그쵸? 같은 축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A제곱을 대입해 주니까 로그 A 플러스 2에다가 여기 A제곱 이렇게 제곱 밑으로 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여기서 C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AC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와 여기 차이가 즉 이 두 개의 높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A 좌표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이 2에서 여기 있는 이 로그 A 플러스 2 말이 좀 헷갈리네. 그냥 쓸게요. 자, 그래서 니은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자, AC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실제로 이 좌표랑 이 좌표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 마이너스 2 로그 이거 묶을게요. 그냥 2로 묶어서 1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2의 A가 지금 뭐라 주어져 있는 거냐면 1로 주어져 있는 거죠. 맞나요? 두 개 차이가 1이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A 값을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하게 되면 괜히 묶었네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2 로그 A 플러스 2의 A는 1.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식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넘기게 되면 자, 2 로그 A 플러스 2의 A는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쓰게 되면 자, 로그 A 플러스 2의 A는 자, 식을 넘겨주면 자, 여기 제곱으로 바꿀까요? 여기를 슉슉 지우고 여기를 제곱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제곱은 로그 A의 A 플러스 2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같다는 걸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위에다 다시 쓸게요. 그래서 A제곱은 A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것씩 한번 방정식 풀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죠. 다시 쓰면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2를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0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 되는데 자, 여기서 0이 되게끔 하면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면 진수 조건에서 자, 이 진수 조건에서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사라져요.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2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니은에서 문제 풀 때 핵심 조건은 뭐냐면 자, C의 좌표를 여기 A제곱 먼저 구해줬죠. 자, 그 A제곱을 여기다 대입해준 다음에 자, 여기 구했던 이 부분 있죠? 자, 얘를 여기다 똑같이 대입해준 다음에 여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을 쭉 정리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풀어본 다음에 이제 바로 정리한 다음 디귿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디귿도 한번 보면 자,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S1과 S2라고 했을 때 S1과 S2 사이의 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높이들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삼각형을 하나씩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서 A, 여기가 C, A, C, B가 여기가 S1이죠. 그 다음에 A, B, D 여기가 S2죠. 자, 그럼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의 비를 구할 건데 자, 잘 보면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여기 두 개가 Y축에 평행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높이가 똑같은 형태예요. 자, 높이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높이는 어차피 여기 두 개 나눠줄 때 나눠지게 돼요. 그쵸? 자, S1과 S2로 B를 계산하게 되면 나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AC와 BD의 길이만 계산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자, 얘를 다시 써서 나타내주게 되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 여기다 쓸까요? 미안해요. 자, 디귿 쓰고 S1분의 S2를 다시 쓰면 S1에 나타내는 부분이 자, 이 AC의 길이
자, 그 다음에 여기 BD에 나타내는 부분을 위에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높이 사라지고 2분의 1 사라지니까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AC와 BD의 길이만 구해주면 끝나겠죠. 자, AC의 길이는 아까도 살펴봤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C의 길이는 여기와 여기 차이라 했죠. 그래서 2에다가 1 로그 A 플러스 2의 A 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BD의 길이도 구해야 되는데 BD의 길이는 AC 길이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써주면 돼요. 자, BD의 길이 구할 건데 자, 먼저 B의 좌표 여기 우리 구해놨죠. 자, 그럼 여기 X좌표가 현재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여기를 A 플러스 2의 제곱을 여기 똑같이 일단 써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은 여기 있는 점은 흰 색깔 그래프를 지나게 되죠. 즉 여기 이 부분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A 플러스 2의 제곱을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의 좌표는 자, 로그 A에다가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어디 갔죠? 여기 있는 이 길이 차이를 그러면 되겠는데 자, 이 노란색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 주게 되면 자, BD라는 거를 다시 쓰게 되면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2 로그 A 플러스 2에서 자, 2 로그 A 플러스 2에서 뭘 빼줄 거냐면 자, 어디 갔죠? 여기 2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2로 묶었으니까 여기를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넓이를 다시 쓰게 되면 S1과 S2 사이에서 B를 구할 건데 자, AC분의 BD라 했죠?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나타내게 되면 여기 끝까지 좀 쓸게요. 자, 그러면 AC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자, 이 다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1 로그 A 플러스 2의 A 여기가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뒤에 있는 부분도 쓸게요. 자, 로그 A에다가 A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여기 있는 식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로그 1 대신에 뭘 쓸 거냐면 로그 A에 A를 쓸게요. 자, 그래서 해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로그 A에 A 플러스 2고 여기가 로그 A에 A가 돼요. 그래서 A로 나눠준 형태가 되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부분도 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 대신에 로그 A 플러스 2에 A 플러스 2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나눠주니까 자, 로그 A 플러스 2에서 A 플러스 2 나누기 A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선생님 편의상 K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자, 로그 A 플러스 2의 K 분의 로그 A의 K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어떻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냐? 자, 밑이 같은 경우로 맞춰주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얘가 K랑 K잖아요. 근데 얘를 두 개를 바꿔줘서 밑을 공통으로 맞춰줘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써서 나타내 볼게요. 자,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자,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자, 로그 K의 밑에 또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로그 K의 A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쓸 수 있죠. 자, 밑에도 여기도 로그 자, K의 A 분의 1이라고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로그 K의 A분의 로그 K의 A 플러스 2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니까 여기 밑을 공통으로 맞춰놨죠. 자, 그럼 밑이 공통으로 맞춰졌을 때 이 부분이 새로운 로그의 밑이 되고 여기가 진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자, 여기를 로그 여기가 밑이 되는 거예요. A 여기가 진수가 되고요. A 플러스 2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여기 있는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선생님이 왜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지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하적으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들을 정확하게 딱딱딱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상은 이 각각에서 묻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이렇게 점의 좌표들을 실수 안 하고 다 깔끔하게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나타내는 부분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번까지 해서 지금 시간을 조금 오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 즉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21번부터 어려운 문제들만 찝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혹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줘도 되고 전화해도 됩니다.
됐죠? 오늘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